재혼실격 23회입니다. 어떻게 죽여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사람을 죽이고도 증거인멸이 될까? 요즘같이 범죄 수사가 과학적인 시대에 그렇게 흔적 없이 죽일 수 있을까? 정도는 그런 상상으로 머리가 아팠다. 그러나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죽이지 않았는데 죽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하느라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요즘 들어 우울증으로 인해 잠들기가 힘들었는데 오늘부턴 아예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정수가 이 집에 오고 나서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었다. 노름꾼들이 슬슬 자취를 감추었다. 정수의 얼굴을 보면 사람들은 모두가 피했다. 한편 정수는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아저씨가 내가 아동 성 땡땡법인 걸 알아? 엄마가 말했어? 아니, 그런 말을 왜 했겠니? 아저씨가 너에게 뭐라고 그랬는데? 소영은 까무러치게 놀랐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산책하고 돌아왔는데 그 집 손녀가 내 집 앞에 서서 집 구경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안고 들어가는데 아저씨가 쫓아와서는 이 더러운 놈! 하며 소리를 지르고 뺐다시피 해서 데려갔어. 넌 왜 그런 어린아이를 안고 들어가려고 했냐? 너 혹시 그런 잔인한 짓을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니? 소영은 마치 아들이 또 성땡땡한 것처럼 실망하는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다. 글쎄,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 내 안에 가끔 악마가 들어오거든? 그땐 내가 나를 조절할 수가 없지? 이 미친놈아, 뭐라고? 나가 죽어라. 그걸 지금 이 어미 앞에서 할 소리냐? 너 때문에 내가 평생을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는데 네가 아동 성 땡땡범이라는 걸 알고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괴물보듯 하며 다 떠났어. 엄마는 너 때문에 늘 외톨이로 살아야 했다. 너만 교도소에 갇힌 게 아니라 나까지 네가 가둬버린 거야. 난 몸은 나와 있어도 마음은 너와 함께 교도소에 갇혀 살았다. 소영은 오열했다. 어떻게 정도씨의 손녀 하나를 범하려고 했던 말인가. 그러나 정수는 지금 한 말은 그냥 엄마한테 오기 부리듯 한 말이었다. 엄마의 의심하는 말투가 신경에 거슬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온전한 남자를 만나 나를 낳았어야지. 어디서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 연애를 해서 왜 나를 낳았냐고. 나를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낳았냐고. 이놈이 완전히 돌았구나. 정수의 소리에 소영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까지 놀랐는지 떨어지지 않고 멈춰 매달려 있었다. 그래, 난 정신 이상자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말리지 마. 이 쓰레기 같은 놈, 그게 지금 나이 40이나 된 놈의 입에서 할 소리냐? 이제 이곳에서도 난 쫓겨나게 생겼다. 내가 아저씨라도 너 같은 놈하고 한 집에서 살고 싶겠니? 이놈아, 나가 죽어. 아직도 넌 사람이 되려면 멀었구나. 그 긴 세월을 그 안에 있으면서 반성은커녕 더 악마가 되어 나타난 아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같이 죽고 싶었다. 엄마, 쫓겨날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는 이제 절대로 이 집에서 쫓겨날 걱정 같은 건 하지 않도록 내가 만든다고. 우리도 이젠 좋은 집에서 주인 행세하고 떳떳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소영의 아들 정수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놈아, 지금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놈을 내가 낳았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 애미를 죽여. 소영은 아들을 마구 때렸다. 등이고 얼굴이고 팔이고 오열하며 미친 듯이 소리 질렀다. 정수는 거칠게 엄마의 두 팔을 잡았다. 소영은 아들의 힘에 눌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가 뭘 잘한 게 있다고 날 때려? 요즘 뉴스 보니 어떤 잘난 놈은 부모 잘 둬서 몇 년 일하고 퇴직금을 50억씩 받아 처먹던데 엄만 날 뭐 해준 게 있어? 어렸을 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부모랍시고 맨날 술에 찌들어서 유리컵이나 날아다니고 집안 살림 날아가고
내가 무서워서 울면 아버지는 악마 같은 새끼야, 나가 죽으라고 소리 질렀지. 지금 엄마가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난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 사람이 사랑도 받고 칭찬도 받아야 신이 나고 자신감도 있는 건데 난 늘 악마 새끼라는 소리만 듣고 자랐어. 그러니 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악마가 될 수밖에. 정수는 엄마의 두 팔을 잡았던 손을 뿌리치며 침대로 밀었다. 소영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잠시 별이 보이며 어지러웠다. 소영은 간신히 집중해서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비아냥거리며 건들거리는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었다. 기억을 떠올리니 정수 아빠가 딱 저 나이 때 소영을 때리던 그 모습이었다. 오래전 악마가 다시 살아나 소영 앞에 나타난 것 같았다. 소영은 두려움의 생각을 바꿔야 했다. 무슨 위험한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몸을 추스르며 기신기신 일어났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좋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지 못해서 다 어미 죄다. 그러니 엄마를 용서해다오. 됐고, 난 저 아저씨의 무시하는 말투와 벌레 보듯 하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이제 아저씨에게 악마가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줘야지. 이제 엄마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시오. 정수는 뼈라도 씹어먹을 기세로 어금니를 깨물었다. 그 눈에 날이 서며 번쩍했다. 여기 양수리 1178번지입니다. 불이 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다급한 목소리로 정도는 119에 전화를 걸었다. 10월 말이었다. 뉴스에서는 석 달째 가뭄인데다 낙엽들이 메말라 있어 등산객들의 담뱃불로 인한 산불로 추정되는 산불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며 등산객들은 담뱃불을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늦가을인데다 비가 오지 않아 나무들이 모두 메말라 있어 한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짐으로 산에서 취사도구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그런 뉴스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었다. 한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이렇게 전했다.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대기 감시 서비스 CAMS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로 3억 4천만 톤의 탄소가 배출됐다고 합니다. 3억 4천만 톤의 탄소가 얼마만큼인지 이해를 돕자면 한국 전체가 6개월 동안 내뿜는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들은 특히 산에서 불을 사용하시는 일을 되도록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담배꽁초가 확실히 꺼졌는지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른다. 우리나라는 여름엔 육지가 바다보다 쉽게 뜨거워지므로 육지 쪽에서 저기압이 만들어진다. 반대로 남동쪽에서는 습한 바닷바람이 불어온다. 반대로 겨울엔 육지인 북서쪽에 고기압이 만들어져 차갑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어온다. 정도의 집은 뷰를 살리느라 동남쪽으로 지어졌고 뒤채는 북서쪽으로 지어져 있었다. 뒤채 바로 뒤로는 나지막한 동산이 있었다. 요즘 가물어서 그런지 동네 산을 다녀오면 바지에 흙먼지가 잔뜩 붙어 있어서 매일 빨아 입어야 했다. 건조한 낙엽이 온 동네를 쓸고 다녔다. 길가에 심어진 은행나무에서 은행잎이 떨어져 나뒹굴기도 했지만 산에서도 각종 나무들의 나뭇잎들이 떨어져 여기저기 굴러다녔다. 집 뒤뜰에도 나뭇잎이 무성했다. 그런데 그놈은 늘 담배를 피우곤 땅바닥이 아닌 그 낙엽 위에다 던지곤 발로 비벼 껐다. 멀리서 숨어서 볼 때마다 집에 불이라도 날까 늘 조마조마했다. 어느 날 정도는 소영과 그놈이 나갔을 때 그놈이 피다만 담배꽁초를 몇 개 모아두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렸다. 바로 오늘이다. 뉴스에서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온다고 했다. 마른 나뭇가지들은 천지로 미친년 머리처럼 위로 흩날렸다. 그날 정도는 밤이 이슥해서 가장 바람이 세차게 불 때를 기다려 나뭇잎들을 소리 없이 모아 거기다 그놈이 버렸던 담배꽁초에 불을 붙여 그놈을 죽이려고 작정했다. 살그머니 소리 없이 문을 열고 살금살금 걸어갔다. 어두워서 사위를 식별할 순 없었다.
조심스레 그놈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다가가는데 어름어름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정도는 뒤로 한 걸음 움찔했다. 순간 틱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불이 번쩍했다. 그 불빛에 잠깐 스친 옆모습이 소영이 같았다. 정도는 소영이 무얼 하려고 하는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쌓여있는 낙엽으로 불이 확 번졌다. 낙엽이 불꽃 옷을 입고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순식간에 정수가 자고 있는 임시로 지은 창고 같은 합판으로 불이 옮겨 붙었다. 화마에 비친 얼굴은 분명히 소영이었다. 얼굴이 점점 환하게 보였다. 그녀가 잠시 불을 지켜보더니 뒷방 제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불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그놈이 자는 곳으로 활활 타올랐다. 강풍에 의해 불꽃은 너울너울 이리저리 춤도 잘 추었다. 1분이나 지났을까? 미친 년 같은 불꽃은 소영이 머무는 뒷채로 옮겨 붙었다. 불은 정신없이 타올랐다. 정도는 본체로 돌아오는 그 발길이 덜덜 떨렸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다. 소방차는 10분 정도 지나자 요란한 소리를 내며 5대가 줄지어 들어왔다. 이미 뒷채는 거의 태워버리고 앞으로 옮겨 붙고 있었다. 소방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불을 완전히 제압했다. 그놈 사이는 그날따라 만취한 상태로 자다가 화재로 인한 독가스를 마셔 사망한 것으로 나왔다. 소영은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정도만 멀쩡했다. 정도가 의심받을 만했다. 뉴스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어젯밤 양수리 개인주택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사망, 한 사람은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이 일어난 지점 바로 뒤가 자그마한 야산이었는데 다행히 북서풍의 영향으로 산 쪽으로는 불이 붙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방 관계자는 요즘 산불이 여기저기서 나고 있는데 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을 잡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도는 웃겼다. 소방서는 어떤 근거로 불이 난 손해를 추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1억 가까이 손해가 난 것 같았는데 300만 원이라니 어이가 없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눈에 가시 같았던 그놈이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이다. 그놈을 죽이기 전에 먼저 죽어준 것이다. 큰 숙제를 해결한 기분이었다. 그놈은 우리 금쪽 같은 손녀 하나를 넘봤던 놈이었다. 죽어 마땅했다. 한번 극한의 피맛을 본 놈은 그 맛에 중독된다고 하지 않던가. 그놈은 차라리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제2, 제3의 어린 피해자가 더는 없어야 했다. 그러나 정도가 결심했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해결하고 싶었던 의도대로 되었다는 사실에 정도는 어안이 벙벙했다. 분명 그날 소영이 불을 낸 것이다. 자신이 헛것을 보지 않았다면 말이다. 그러나 설마 엄마가 아들을 죽이려고 할 리가 있는가? 그러면 어젯밤 소영이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우연히 불이 붙은 것일까? 그런데 하필 왜 아들 방의 뒷곁에서 낙엽을 모아놓고 피웠을까? 아무래도 그건 우연한 일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도대체 왜? 라는 영원히 물어볼 수 없는 답답한 의문부 수백 개가 정도의 머리 위에서 떠다녔다. 소영의 얼굴과 팔과 다리가 붕대로 여기저기 감아져 있었다. 보기에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소영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차마 물어볼 수 없었다. 그건 평생 비밀이어야 했다. 많이 아프지? 괜찮아요. 소방차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아마 나도 죽었을 거예요. 소영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러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만했다. 아들 일은 정말 안 됐어. 마음 아프게 생각해. 소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운명이죠. 제가 낳지 말았어야 할 아이를 낳은 거였어요. 그 녀석 때문에 희생당한 가족을 생각하면 전 그게 더 마음이 아파요. 그 애는 세상에 없는 게 나아요. 그리고 저도 죽었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질긴 목숨 살아있네요. 정도는 소영이 숨을 길게 내쉬는 걸 느꼈다. 소영은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고개를 돌리고
소리 없는 눈물만 흘렸다. 치료 잘 받아. 정도는 소영의 어깨를 토닥였다. 정도를 쳐다보는 소영의 눈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그 눈빛이 애잔했다. 의사에게 소영의 상태를 물어보았다. 얼마나 있으면 퇴원할까요? 네, 퇴원은 한 달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오른손이 훼손이 심해요. 아마 퇴원해도 정상적으로 생활은 힘들 거예요. 뭐라고 위로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 정도를 불렀다. 죽은 사람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집에 삽니까? 설명하자면 깁니다. 그동안의 일을 대충 이야기했다. 그래서 각방을 쓴 지가 2년쯤 됐다고 말했다.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군요. 거기다 동건녀의 아들은 아동 성 땡땡 범이었으니까요. 네? 소영 씨의 아들이 성 땡땡 범이었다고요? 정도는 모르는 척했다.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정도를 의심할 게 뻔한 상황이었다. 최초 화재가 난 시간과 신고하신 시간과 상당히 비슷한 시간대였는데 어떻게 불이 났는지 그렇게 금방 아셨지요? 그 시간은 늦은 밤인데 주무시지 않았나요? 지금 저를 피해자로 보고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셋이 사는 집에서 한 명은 사망, 다른 한 명은 심한 일도 화상을 입었는데 혼자만 멀쩡하시니까요. 이런 경우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요즘 저는 사실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그날도 잠을 자기는 틀렸다 하고 2층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당신들도 내 나이 돼보시오. 늙으면 잠을 못 자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무튼 우리 집에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2층 내 서재에서는 판넬로 지은 임시거처가 살짝 보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데 갑자기 그쪽이 번쩍하며 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고 봤더니 불이 붙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한 겁니까? 네, 바로 신고했지요. 나가서 확인은 안 했고요. 아니 요즘 산불이 나면 얼마나 위험한데 나가서 볼 짬이 어디 있어요. 방송마다 여기저기서 지금 산불 위험을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의 주고 있잖아요. 하도 듣다 보니 세뇌되었던 모양입니다. 산으로 불이 붙을까 싶어 얼른 전화부터 했지요. 제가 잠들어 있었다면 아마 안채까지 불이 붙어 저도 죽었을지도 모르지요. 소방서에 신고하실 때 산으로 불이 붙을까 염려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람이 죽을까는 염려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요? 제가 사람이 죽기라도 바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뭐 그 시간 모두 잠든 시간이니 달려나가 사람부터 깨웠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니 제 말은 사람이야 자다가 튀어나오면 되는 거지만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산불로 뉴스를 도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산불이 나면 큰일이다 싶었지요. 산불은 나무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가 실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산불은 한번 났다가 꺼진다 해도 그 잿더미가 땅속으로 스며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사람이 먹게 되고 그 악순환이 상상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뒤가 산인데 무의식적으로 일단 119에 전화한 건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정도는 굳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목을 핏대를 올려가며 말했다. 말하고 보니 쓸데없이 열을 올려 의심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또한 신경 쓰였다. 네, 아니요. 잘하셨습니다. 뭐 신원을 조회해보니 전과도 없고 기록은 깔끔하시네요. 그리고 보험금을 노린 흔적도 없고요. 보험금이라니요? 정말 왜 그러세요? 저를 아직도 의심하는 눈치시군요. 그렇지 않다면 보험금을 노리지 않았다는 걸 굳이 왜 말로 합니까? 이거 굉장히 기분이 더럽네요. 만약에 내가 화재 보험이라도 드러났었다면 저는 의심받을 뻔했다 그 말입니까? 정도는 좀 전에 후회해놓고 또다시 큰 소리로 따져 물었다. 아니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황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화재 보험도 들어놓지 않았으니 더군다나 의심할 여지가 1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뭐 경찰 조사에서처럼 이 사건은 담뱃불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정리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영 씨 아들이 수시로 담배 피우는 건 봤습니다. 정도는 담뱃불에 힘을 싣도록 한마디 덧붙였다. 네, 일단 집에 가 계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드릴 테니 그때도 수사에 협조 좀 부탁합니다. 혹시 안소영 씨에게 요즘 들어 무슨 원한 관계라든가 그런 건 모르시나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네, 그런데 그분이 얼굴 부분이 심하게 화상을 입어서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네? 말이 잘 안 된다고요? 정도는 놀랐다. 분명 자신이 방문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서로 의사소통이 됐었다. 소영은 왜 그랬을까? 경찰과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하긴 제 손으로 아들을 죽인 어미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나. 소영은 같이 죽으려고 한 걸까? 왜 불을 지르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을까? 바람이 세차게 불어 자기가 머무는 뒷방으로 이미 불이 붙기 시작한 걸 알았을 텐데 말이다. 정도는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그 장면을 못 본 걸로 해야 했다. 자신이 처리하려던 일이었다. 만에 하나 자신이 불을 지르려다 증거가 나온다면 자신은 살인죄에 방화죄라는 죄목으로 교도소에서 남은 생을 보낼 수도 있었던 일이었다. 소영이 왜 그랬을까? 이래저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조서를 꾸미는 사람 뒤에 앉아있던 반장인지 팀장인지 누군가가 말했다. 우리 관할구역에 그놈이 나와 있어서 신경 쓰였었는데 차라리 잘 됐어. 그런 쓰레기 같은 놈 하늘이 알아서 잘 처리됐으니 그만 사건 종결하고 다른 바쁜 일이나 매달려. 네, 반장님. 죽은 정수가 아동 성땡땡범이라 사건은 간단히 종결됐다. 만약에 소영이 불을 질렀다는 게 알려진다면 이건 아마 해외 토픽감이 될 뻔한 사건이었다. 집은 다시 복구했다. 판넬로 임시로 지은 집은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됐다. 그건 새로 지을 필요가 없었다. 깨끗이 없앴다. 안채에 그을린 것과 뒷재만 다시 복구했다. 정신없던 일상을 뒤로하고 오랜만에 정도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유정 엄마,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네. 당신 없는 세상은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당신이 아프더라도 좀 오래 살아줬으면 얼마나 좋아. 당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내 삶이 나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었어. 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했어. 당신과 살면서 평온했던 삶을 당연한 걸로 알고 감사하지 않고 살았었어.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벌을 받고 있나 봐. 네,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긴 소설 따라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없어 소설 마무리에서 감사 인사를 대신 하고자 합니다. 무료한 일상에 저희 글을 기다리고 듣고 보면서 사는 재미가 난다는 댓글과 제 소설을 들을 때마다 아픈 통증도 잠시 잊는다는 분들의 댓글은 저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또한 타국에서 외로울 때 저의 소설이 위로된다고 하시는 분들의 글을 접할 때마다 글 쓰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소설은 말씀드렸다시피 3, 4년 전에 썼던 소설이라 코로나 시대에 썼던 소설입니다.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모두 감사드립니다.